네, 이렇게 한때 동양의 진주라 불렸던 홍콩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금방 김철우 특파원 보도를 보셨습니다마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놓고 국제사회에 우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홍콩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돼가고 있는 겁니까?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사실 홍콩의 그 보장된 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을 전복하거나 아니면 테러, 또 이와 관련된 해외 세력 등 4가지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 상무위원회에서 입법 절차를 하고 이게 이제 홍콩법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들 말씀드린 4가지 항을 판단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홍콩에 기관을 세워서 그 기관이 이것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콩이라는 것이 중국에 반환될 때 내치는 내치는 홍콩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과 외교 같이 외치는 중국이 담당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일명 일국양제로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일국양제 자체가 없이 일국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홍콩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판이 거센데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국제사회에 아까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협약과 그런 조약을 중국 정부가 어긴 게 확실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미국이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국가도 거기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다른 나라 국가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것이 내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미 미국과 중국이 시작된 큰 차원에서 갈등, 일부에서는 패권이라고 전쟁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측면에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홍콩의 문제는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명분을 잡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3번째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11월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 내에서 이른바 중국 때리기,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매우 큽니다. 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66%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비호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아마 이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패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찾아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내일 새벽쯤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몇 가지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번 주 중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 조치를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전인대회에서 이 과연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보겠다 얘기를 하면서 원래 미국은 그 작년에 통과된 홍콩 인권법에 따라서 중국의 자치 수준을 확인해 갖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조금 뒤로 미뤘다가 엊그저께 이제 통과가 되니까 보고를 했거든요. 예. 핵심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장 지금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한테 부과된 특별 지위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세, 무역, 투자, 비자 면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것이 과연 건드려질 것인가? 그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한 데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중국 기관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제재가 될 수 있다. 금융자산이 동결되거나 그들에 대한 비자가 거부될 수 있거나 아마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이 과연 특별 지위까지도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특별 지위가 만약에 박탈된다면 미국이 부여했던 거죠. 네.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갑니까? 중국 입장에서 피해가 적지 않게 가죠. 왜냐하면 지금 그 특별 지위라는 걸 통해서 관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을 하면서
많게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홍콩은 지금 예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물건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가 되죠.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개하는 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네. 중국 기업의 약 70% 가까이가 이 홍콩의 증시를 통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자금을 모아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을 금융의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기능이 없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의 문제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한테도 적지 않은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예. 세계 3대 금융 허브가 있습니다. 뉴욕, 런던, 홍콩 이렇게 세 군데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홍콩에는 지금 세계 금융기관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본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까? 그 특별지위가 완전히 박탈이 된다면은 더 이상 세계 기업들이 홍콩에서 구태여 이런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줄어들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랑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중개무역을 할 때 거기에 관세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수출하든지 아니면 중국의 물품을 홍콩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할 때 그만큼 이득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달러가 홍콩 이 달러와 같이 딱 고정된 환율로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면 세계 기업들이 구태여 홍콩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나 시민들이나 홍콩 엑소더스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번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이게 미국한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거든요. 예. 지금 미국에 1,30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미국이 홍콩을 통해서 투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의 비중이 97년에 홍콩이 반환될 때 중국 전체 GDP의 20%가 넘게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 중국의 입장에서 타격이 있지만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홍콩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이 자신들이 누렸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지금 뭐 대만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대한 그런 엑소도스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타이완에서는 홍콩에서 넘어오는 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영국에서도 뭐 30만 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국가가 매우 중요하죠. 대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진당의 차잉 의원 총통이 2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작년 선거에서 차잉 의원 총통이 굉장히 처음에 초반에는 뒤졌습니다. 근데 이 홍콩에서 당시 그 범죄인 송환법으로 인해서 대규모 시위가 나오니까 네. 차잉 의원 민진당에서 딱 내세웠던 구호가 이겁니다. 홍콩의 현재가 대만의 미래다. 그 하나 구호로 압도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리고 민진당이라는 것은 일국 양제를 인정 안 하고 사실상 어떤 독립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 더 그런 우호적인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큰 틀에서는 이미 뭐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주한 주중 대사가 홍콩 이 보안법에 대해서 한국이 이해를 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했고 반대에는 지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입장을 정해라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어렵죠. 왜냐하면 홍콩이 한국의 4번째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특별지위가 박탈이 된다면 우리도 수출이 힘들고 또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흔들릴 수가 있죠.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나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는 좀 이게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이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갈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갖고 온 기본적인 원칙.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유무역,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개방된 그 세계화를 원하고 있고 또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